네, 주간야구 팬심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황금독수리님이 요즘 한화 투수들을 보면 달라진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정확히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주간야구에서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라고 의견 주셨어요. 정말 지난 토요일에 김재영 선수만 봐도 한화 마운드 정말 이제 좀 든든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오늘 패널님들의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우영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어떤 점이 좀 달라졌을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예, 선발 투수들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올해 한화 선발진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37경기에서는 퀄리티 스타트가 3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에는 37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가 15번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과 산술적인 비교만 보더라도 5배가 지금 늘어났고요. 그리고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는 7이닝 3자책 이하를 의미를 하는데 2016 시즌에는 37경기 동안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올 시즌은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가 4차례 있었습니다. 평균 자책점도 낮아지고 WHIP가 0.5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정확하게 0.49가 낮아졌는데요. 이 의미는 이닝당 0.49명을 덜 출루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퀄리티 스타트 기록은 15개. 이게 현재 지금 10개 구단 중에 6위에 해당되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1위는 기아 타이거스의 27번이 되겠고요. 예, 이렇게 표를 통해서 한화의 선발이 좀 달라진 점을 확인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최원호 위원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일단 지난해보다 크게 달라진 점은 외국인 원투펀치가 달라졌죠. 네, 오간도 선수와 비아누에바 선수, 2명의 선수가 퀄리티 스타트를 9번 했어요. 15번 중에 9번을 2명의 선수가 했고요. 역시 이 두 선수가 올해 한화에 합류하면서 오간도 선수 처음에 한 2경기는 좀 부진했지만 그 이후에 조금 안정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비아누에바 선수도 이제 팔꿈치 염증 때문에 한 3주 정도 이탈했다가 이제 내일 넥센전에 선발 복귀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두 선수 안정적으로 2명의 원투펀치를 형성해 주면서 또 국내 선발 배영수 선수라든지 뭐 이태양 선수, 소원범 선수 이런 선수들이 또 지난해보다는 조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순철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시즌보다는 뭐 최근 2년보다 훨씬 올 시즌 초반에 선발 운영은 많이 달라졌죠? 그럼요. 도표로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퀄리티 스타트가 15번하고 3번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엄청나게 많이 변한 거죠. 최원호 의원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선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가 그 정도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 배영수 선수도 최근에 좋아진 부분이 있고 또 김지영 선수도 어제 그제 잘 던졌습니다만 나머지 윤기준 선수도 좀 나아진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태양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나아지면 이 선발 투수들을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투수 운영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기록이 그대로 계속해서 시즌 초반에 했던 대로 뭐 시즌 말미까지 계속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렇게 갈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정상적인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계속해서 하나가 너무 키쿠쿠가 빠르다라는 이야기들 작년까지는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또 시즌 막판이라든지 중반 이후에 치고 갈 만한 여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야구 투수 노름이라고 다 앉아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투수가 완전히 체계가 갖춰지면 공격력은 하나가 다른 9개 구단보다도 떨어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추세를 계속해 투수 운영을 해 간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김성근 감독이 공공연하게 키쿠쿠를 하겠다. 뭐 선발 투수더라도 올라가서 안 좋으면 빨리 내리겠다 이런 야구 지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저희들이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만 한 템포를 참아가지고 그냥 끌고 그러니까 한 템포 참는다는 것이 감독이 한 템포를 참는다는 것이 여기서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배 감독들이 지론이 뭐냐면 투수는 빨리 바꿀 수 이렇게 지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김성근 감독은 좀 투수 교체를 빨리 하는 편인데 만약에 이런 그 성과들이 괜찮다고 판단을 김성근 감독이 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한 템포만 참고 그래 넘어가자. 이거 하고 안 돼. 이거 바꿔야 돼.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야구 지론대로 여기서 아니야 이게 불안하니까 새로운 투수를 넣어서 바꿔서 분위기를 바꿔야 돼. 이렇게 해서 바꾼다고 한다면 조금 더 투수 교체가 빨라질 것이고요. 아니면 이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보자. 한 번만 참아보자. 이렇게 하면 또 갈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그런데 그 김성근 감독이 직접 그 당시 이제 비아노에바 선수 부상당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퀵후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인터뷰까지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중계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납득이 되는 교체였어요. 그 당시 뭐 안영명 선수 교체라든지 예,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타선이 폭발하면서 또 살아나기 시작했었고요. 얘기는 했지만 퀵후는 안 했죠. 근데 저는 이 성적을 봤을 때 지난해까지 너무 안 좋아서 그렇지 지금도 좋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뭐 좋지는 않아요. 6위니까요. 그리고 뭐 5위에 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지금에 했던 것보다 더 잘해야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정체적인 그 퀄리티 스타트라든지 퀄리티 플러스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져야죠. 지금 같아서는 사실 5등 못 들거든요. 시즌을 치르고 프로야구 팀이 5위 못 들면은 그것은 그 시즌은 망쳤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더 좋아져서 뭔가 좀 상위 팀들하고 어깨 나란히 할 정도의 선발 투수진을 좀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하나 팬들이 가장 지금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발과 불펜과 마무리가 있는데 마무리는 정우람 선수가 하기 때문에 이 불펜을 농맨과 미들맨과 셋업맨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지는 경기는 완전히 이제 버리고 농맨을 넣어서 경기를 풀어가고 이길 경기는 셋업맨을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조금 김성근 감독이 이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한 석점, 넉점 이렇게 돼도 셋업맨을 넣어가지고 중반 이닝이나 이럴 때 이렇게 해서 계속 피로 누적이 되니까 이런 걸 걱정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김성근 감독이 조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이제 그 6위라고 말씀드린 부분, 그 퀄리티 스타트가 6위라는 그 부분입니다. 한번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발들의 성적을 좀 모아봤습니다. 오간도 선수 그리고 비아노에바 선수가 이제 돌아오니까 비아노에바 선수의 성적 그리고 배영수 선수, 송은범 선수까지 이렇게 성적을 좀 봤는데요. 비아노에바 선수가 이 선수 중계 방송할 때 짧게 끝나는 이유가 있네요. WHIP가 0.77. 이 기록 이거 맞습니까? 선발이 0.77이면은 대단한 기록인데요. 근데 이제 승우는 많이 따라주지 않았고요. 1승 3패 기록을 했습니다. 퀄리티 스타트를 4차례 기록을 했고 오간도가 5번, 그리고 배영수와 송은범 선수가 각각 2번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양 선수가 첫 승을 신고를 했죠. 지난 5월 12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첫 승을 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 이태양 선수는 퀄리티 스타트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5이닝 투구를 하면서 1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태양 선수는 과연 부활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지금 이제 이태양 선수가 사실 이제 좀 투구에 기복이 좀 있잖아요. 기복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불안전한 그런 그 동작으로 인해서 좀 그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바꿔 얘기한다면 이태양 선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어떤 그 감각 기능이 상당히 좋은 선수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태양 선수는 지금 좀 그 다른 선수들보다 남다른 이런 감각 기능을 더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더 좋은 컨디션에서 마운드에 오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태양 선수는 되게 힘든 투구폼을 갖고 있어요. 다리를 들고 이렇게 나갈 때 오른쪽 무릎이 상당히 많이 좀 구부러지고요. 그리고 왼쪽 어깨가 상당히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넘어오면서 투구를 하는데 이런 동작을 할 때 이제 힘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선수들은 이제 몸이 못 넘어오면서 팔이 늦게 나오고 제구력이 이제 불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이태양 선수는 공을 뿌리는 순간에 앞다리 왼쪽 다리가 이렇게 무너져요. 이제 그러니까 볼을 뿌리는 릴리스 포인트를 일정하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이제 그런 선수들이 제구력이 이제 된 때를 보면은 역시 이런 감각이 남들보다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감각을 앞세워서 이제 던지는 스타일의 유형의 투수들은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아무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상태에서 볼을 던지기 때문에 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즌 중이기 때문에 이태양 선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또 부상 전력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조금 더
좋은 컨디션에서 등판을 시키면 더 좋은 경기 결과들을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태양 선수가 기복이 있는 이유가 이런 점이 좀 있었군요. 그 투구 폼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투구 폼에서 투구 폼이라는 게 그 인버티드 딜리버리라고 해가지고 이 팔꿈치가 어깨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이런 동작 할 때 그 무리가 따라서 부상도 오고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지 않다 뭐 이런 이론도 있잖아요. 역더블유 한게 없어요. 사실 이제 그 행위는 본능적으로 인간이 상당히 강한 힘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본능적인 행위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게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깨 각도는 이제 겨드랑이 각도로 어깨 각도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어깨 각도가 이제 그 야구 선수들이 보통 90도에서 93도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수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거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큰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만큼 이태양 선수 이 어깨가 상당히 건강하다 이렇게 또 반증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부상을 예방하는 거지 부상 없이 투구를 하려고 하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팔꿈치가 너무 올라와서 부상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팔꿈치가 안 올라오는 선수들, 어깨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선수들을 오히려 더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워싱턴의 스트라스버그 투수가 160km 넘게 빠른 볼을 던지는데 그 인버티드 딜리버리의 대표적인 선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빠른 볼을 던지면서 저런 동작, 이런 동작은 부상을 당할 염려가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론을 펼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스트라스버그는 계속 부상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 그 투구 폼이 그래서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건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빠른 볼을 던진다고 하는 건 부상에 상당히 위험한 폼으로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볼을 던진다는 건 벌써 무리가 그만큼 힘을 많이 가하니까 이렇게 무리가 가고 또 빠른 슬라이더를 던지다 보면 많은 힘을 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체인지업도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 투구 폼 때문에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냐는 것을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이유도 뭐 100%도 없고 0%도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견해는 볼을 뿌리는 순간에 앞에 지지를 해야 되는 왼쪽 다리가 무너지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릴리스 포인트를 일정하게 잡기가 좀 근데 이태양 선수가 그날 나와 던지는 걸 보니까 지금 구속 가지고는 완전히 올라섰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지금 구속에서 조금 더 한 3, 4km 정도 올라와야 이태양 선수가 포크볼을 많이 던지잖아요. 볼이 빨라져야 타자들이 타석에 들어와서 히팅 포인트를 여유를 못 갖는단 말이에요. 앞에 놓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볼이 빨라지면, 볼 끝이 생기면. 그러면 포크볼에 사는데 볼의 속도가 안 올라오면 포크볼을 만만하게 봐버리거든요. 타이밍을 여유 있게 잡아버리기 때문에 스피드가 조금 향상이 돼야 된다. 그래야 완전하게 올라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태양 선수가 완전한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좀 구속의 회복이 좀 중요하다. 예전에 2014년이죠. 그 당시 이제 양현종 선수와 선발 맞대결을 펼칠 때 이태양 선수의 그 피칭이 아직도 좀 눈에 선한데 그 당시에 이태양 선수가 빠른 볼이 145km 정도를 계속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포크볼도 위력을 발휘를 했고요. 이렇게 이태양 선수의 완벽한 부활 여부도 아직까지는 좀 조금은 좀 미뤄둬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저희 해설위원분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현 해설위원의 이야기처럼 지금이 지난 시즌에 비교를 해봤을 때는 확실히 좀 선발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직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자, 지금까지 좀 한화 이글스의 이야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